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제2절에 이 격국을 정하는 법입니다. 격국을 정하는 법. 그래서 격국 정법 해가지고 격국을 정하는 법. 여러분, 그런데 격국을 정하기 전에 격국을 분류하는 그 분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격의 그 분류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격의 분류법. 자, 사주는 용신위에 격이 있는 것으로 사주를 그 간지에 의하여 구별하면은 총 51만 8,400여 종. 그렇게 따져보면은 51만 8,4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사주를 규격과 지지 판골 살펴서 유행별로 분류하는 것이니까 이 유행을 압축하여 분류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내격과 외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내격과 외격. 그러니까 내격하고요. 그 다음에 내격과 외격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내격과 외격. 자, 그래서 여러분 내격에는 내팔격이 있습니다. 내팔격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한 십신중에서 나오죠. 제일 먼저 뭡니까? 정관. 정관격이 있고, 그 다음에 평관, 정제, 편제, 정인, 편인, 식신상관. 그래서 팔격입니다. 내 격이 팔격이 되죠. 내 팔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격에는요, 근록격, 양인격, 종화, 종제, 종산, 종강, 종왕, 종화. 여러분, 종화라는 것이 5가지의 격이 있는데, 합을 해가지고 화하는 오행으로 따라가는 격, 각기합화 토격, 을경합화 금격, 병신합화 수격, 정임합화 목격, 무게합화 화격. 이런 식으로 말이요. 5가지 격이 있다 보니까 이 내 팔격 말고 전체적으로 여러분 총 해가지고 외격에서는 18격이 정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신중에 정관, 평관, 정제, 편제, 정인, 편인, 식신, 상관 이런 거 지금 머리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십신에서 격을 정하게 되고, 역격에서는 근록, 양인, 종아, 종아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식상을 여기서 말하는 종자는 여러분 따를 종자다 그러죠? 따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자 자체가 따를 종자인데 이 종하는 것이 이 따를 종자이죠. 그러니까 악하는 것이 악이 약자인데 내가 생하는 것이 여러분 식상입니다. 그러니까 식상을 따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식상을 따라서 내가 종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위에 있는 내 팔격은 말이죠. 내 격은 사주가 신강해가지고 일주가 뿌리가 있으면서 월지에서 투관된 오행으로 격을 취하는데, 그것이 정관이 올라오게 되면 정관을 격을 취하고, 평관이면 평관을 격을 취하고, 이렇게 격을 취하는데,
외계 중에서 여기 이제 그 근록 향의를 빼고 종제하는 것이 제첩의 종아가 내가 생각하는 그 식상을 말이죠. 식상을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얘기다. 내가 일주가 아무것도 뿌리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내가 많은 오행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것을 종격이라고 이러는데 여기에 식상을 따라가는 것을 종아 그렇게 부릅니다. 식상을 내가 생한 아이니까 그 다음에 종재하는 것이 재성을 따라서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재하는 것은 재성을 따라간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종사라는 것이 관살이 사주에 왕할 때 관살이 사주에 왕해가지고 내 일주가 뿌리가 없을 때 그때에 관살을 따라가가지고 이것을 일러서 종살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종강하는 것은요. 종강은 뭐냐면은 사주에서 인성이 많아가지고 결국 일주인 나는 뿌리가 없고 사주가 전체적으로 인성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인성이. 그럴 때에 그 인성을 따라가가지고 종광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종왕은 사주가 전체적으로 비겁이 많아가지고 그 비겁을 따라가가지고 종왕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왕이든 종강이든 광활한 것은 맞는데 한자의 구분을 하자면은 인성이 많아서 인성을 따르는 것은 종강이라 부르고 비겁이 많아가지고 비겁을 따르는 것을 종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종합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기합파토하고 을경합파 금하고 병신합파 수정임합파 목하고 무게합파 화하는 합을 해가지고 변환오행으로 격이 쳐질 때 이것을 종합격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5가지의 격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행덕기획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행덕기획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한 가지 오행으로 사주가 전체적으로 한 가지 오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주가 목화토금소 오행이 어느 정도 골고루 있고 아니면은 한 가지쯤 두 가지쯤 사주에 없으면서 세 가지 네 가지로 오행이 있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주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 가지 오행으로만 되어 있는 사주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5가지의 격이 있을 수가 있죠. 오행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주가 목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사주가 있는가 하면 전체가 화로 되어 있는 사주가 있는 거예요. 화로. 그럼 전체가 토로 또 전체가 금으로 전체가 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일행덕기격이다. 한 가지 오행으로 격을 이루어내가지고 일행덕기격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격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위에서 총 52만 8,400여동의 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금방 설명드린 내 8격하고 그 밑에 있는 외계에서 이 종격하고 이를 보게 되면은 총 해봐도 이것이 전체를 해봐도 한 25개의 격이 성립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들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25개의 격 속에 전부가 압축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의 다른 잡격은 사실은 전부가 다 보게 되면은 억강부약에 버텨 달아가지고 풀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타 이 잡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크게 거기에 동요할 필요가 없고 내 팔력하고 외 18격 이것이 17격이 있습니다. 18격이 아니고 그러면 총 25격이 되죠. 하나 살짝 어디 보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총 25개의 격으로 이루어진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두 번째, 이 내격은 말이죠. 사주 중에서 내격, 사주 중에서 가장 작용력이 강한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구별해 놓은 것인데, 이는 오행의 태과 불급을 따지지 않고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다만 월지를 중심으로 가장 그 세력이 강한 오행에 따라서 명명한 것으로 감명법상 사주를 분류하는 편의에 의하여 분류해 놓은 명칭인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을 하니까 사주가 있으면은, 사주 팔자가 있으면은 월지에서 말이죠. 월지에서 격이 정해지는데, 월지가 여러분 결국 자축인묘 진사 오미생유술의 12개 달이 있죠. 12개월이니까 이 월지에서 만약에 월지가 인이라면은 월지에서 투관된 오행으로 격을 취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투관된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 인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 중에는 여러분 무, 병, 칼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장관 안에 감추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투관이라는 것은 성간에 지지 안에 있는 장관, 지장관 안에 있는 이 오행이 천간에 투관된 것을 격을 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주는 아인데 일주를 제외한 다른 천간에 투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투관된 지장간이 천간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것이 이 간목이, 인중 간목이 천간에 투관되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여러분 정기신이죠, 그죠? 이 정기신인데, 그러면은 병화는 중기가 됩니다. 병화는 중기가 되고, 그 다음에 무토는 여기가 되죠,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지장간 안에는 최소 2개부터 해가지고 3개의 지장간이 있잖아요. 어떤 천간이, 지장간이 천간에 투관이 되느냐, 그것을 보고 그 자체를 격, 이렇게 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좀 설명드리고, 자, 세 번째, 격은 거의가 월지에서 형성되는 내격이 가장 많고, 다음은 월지에서 형성되는 외격, 기타 잡격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서 내격이 80% 정도 해당하고 외격이 15% 정도 해당하며 기타 잡격은 한 5% 정도. 그래서 외격에 포함하는 잡격이 한 20% 내외, 15% 내외 이 정도밖에 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지에서 월지의 지장간이 투관되어서 격이 정해지는데, 그 정해지는 격이 약 한 80% 되고, 그 외에는 한 15% 내외 한 20% 요 차이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네 번째로 또한 그 정팔격에도, 즉 이 내팔격에도 맞고요, 정팔격 이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내팔격에도 일간적 일주를 기준하여 월치 월령에 대조하여 투출한 모양을 취하는 진격과 월지를 벗어나 다른 데에서 투출한 모양으로 격을 취하는 가격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을 하니까, 월지지장간에서 투관된 것이, 이 섬에는 월지지장간을 투관된 천간을 취하는데, 그럼 이것이 말이죠, 만약에 내가 일주가 이 기토라면 이것이 여러분 정관이죠. 정관이니까 정관께 그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월지 지장간에서 투감된 지장간 정관이 없을 경우에 일지나 시지에서 투감된 것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월지가 최고로 그 기운이 강한데 사주에 이것이 여기든 중기든 정기든 간에 월지에서 투감된 것이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월지에서 투감된 것이 여기든 중기든 정기든 간에 하나도 투감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월지에서 투감된 것이 무병각 이렇게 다 투감될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도 월지에서는 투감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일지나 시지에서 말이죠. 일지나 시지에서 투감된 것이 있으면은 그 자체를 말이요. 저걸 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월지에서 투각이 돼가지고 격이 정해지면은 그것을 진격하는데 월지를 벗어나서 다른 일지나 시지에서 투감돼가지고 격이 정해지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가격 이렇게 해버립니다. 가격. 그러니까 이 진격이 이 진짜 여러분 거짓가짜입니다. 거짓가짜. 가격이 참 진짜가 진짜는 진짜 진 맞는데 이 가짜가 거짓가짜입니다. 거짓가짜. 거짓가짜가 요렇게 되죠. 거짓가짜인데 그러니까 월지에서 투감돼서 취하는 격은 그것이 진격이고 월지를 벗어나서 일이나 시에서 투감된 것을 취할 때는 그것은 가격이다. 진으로 격이 취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도 진격과 가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것을 왜 이걸 이제 그렇게 구분하게 되면은 나중에 사주의 등급을 매길 때 말이죠. 사주의 등급을 매길 때에 월지에서 투감되어서 결치하는 이 진격이 등급이 높고 다른 일지나 시지에서 투감된 모행으로 투감된 천간으로 격을 취할 때 그것은 격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오행이 골고루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에서 투감된 오행으로 격을 취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국 그 사람의 사주의 등급이 정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진격이냐 가격이냐 이것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이 월지에 있는 지장간에서 투감된 그 천간으로 격을 취하게 되가 있는데 부득이 월지의 지장간이 투감이 되지 않았을 때 다른 일지나 시지에서 투감된 천간을 가지고 격을 취한다. 그러나 그것은 가격이다. 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주의 월지의 오행을 벗어나서 다른 오행과 관계없이 사주상에 한 가지 오행이 극다하여 그 극다한 오행을 세력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제압하지 못하여 그 강한 세력의 오행을 따라가는 종격이 있다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한 노행을 사주에서 일간을 제외한 전체적으로 강한 노행을 따라가는 그러한 종격이 있다. 그것이 앞서 설명드린 그대로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한 장 넘어가 봅니다. 그 여섯 번째 여러분 종격에는 앞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첫 번째 종악격. 자, 종악격은 식상의 과거로 식상의 세력을 따르는 사주. 사주에만요, 사주의 식상이 전체적으로 식상으로 되어 있어요. 자체가. 그래서 식상을
따르지 않을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종악격 이렇게 부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재격입니다. 종재격은 재성의 과다로 재성의 세력을 따르는 사주. 사주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성 세력이 최고로 강해가지고 일주 자체가 무근하고 말이죠. 근이 없고 일주를 도우는 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후덕불내가 왕한 세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성이 많아서 재성을 따르니까 종재격이다. 그렇게 부르네요. 세 번째로 종살격인데요. 종살격은 관살의 과다로 관살의 세력을 따르는 사주. 역시 사주에 정관평관이 많아가지고 그 세력으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사주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럴 때에 종관살, 즉 종살격 이렇게 부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강격이죠. 종강격은 인성의 과다로 인성의 세력을 따르는 사주.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주의 인성이 퇴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성을 따라서 그 이름 그대로 종강격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종왕격은 비겁의 과다로 비겁의 세력을 따르는 사주. 이것이 바로 종왕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격은 일간이 월간이나 시간에 합하여 그 합하한 오행이 지지에 많이 이루어져 전체 세력이 합하한 오행으로 이루어진 격. 종합격. 종자를 빼고 그거는 합격해도 좋습니다. 합격. 좋은데 무슨 말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가 간목이고 일주가 간목인데 월간이나 아니면은 시간에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사주 전체가 이 토로 전체적으로 사주 전체가 토로 갈 때가 있습니다. 토로 전체가 이러면은 일간 나만 모이고 사주 전체가 토란 말이죠. 이럴 때에 이 기토하고 합을 해가지고 이 재성을 내가 따라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성을. 물론 앞서 그 종재격하고 그 모양새가 비슷한데 앞서 종재격은 이런 합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전체적으로 재성의 세력을 따라서 갈 때에 종재격하고 부르고 지금처럼 화격은 말이죠. 종화하는 것은 반드시 합을 해가지고 변한 모양이 각기 합하는 여러분 토시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을 해가지고 변한 모양이 토다 보니까 이 사주에 전부 토의 세력으로 되어 있을 때에 일간인 간목은 나를 버리고 토의 세력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막바로 합격입니다. 합격.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합을 해가지고 화하는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화하는 경우에는 사주 전체가 이 합을 해가지고 변한 오행의 세력이 사주 전체를 찾아오고 있을 때 그때에 일간이 나는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간에 내가 만약에 뿌리가 있다라면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감인되어 있으면은 요런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여기 뿌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지에 뿌리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런 것은 합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일간에 내가 뿌리가 없고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변한 모양이 전부가 토니까 토의 세력으로 사주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때에 이것을 합격을 한다. 이것이 바로 5가지 격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가지의 격을 이룬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일행덕기계 역시 말씀드렸죠. 한 가지 오행으로 이루어진 격, 이것이 바로 일행덕기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섯 가지의 오행이니까 다섯 가지죠. 그러니까 전체 목으로 이루어진 사주, 전체 화로 이루어진 사주, 전체 토로, 전체 금으로, 전체 수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주가 있는데 그것을 일러서 일행덕기격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걸록격 하는 것은 비견격을 말합니다. 비견격. 이 걸록격이 지지에 있는 걸록이다 그런 이야기인가. 원칙적으로요 비견과 급제는 격을 차지를 않습니다. 보면은 않는데, 비견 급제는 격을 차지를 않는데 다른 이름으로 걸록이라는 이름으로 걸록격하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따지고 보게 되면은 걸록격은 비견격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을목 같으면은 월지에 묘목이 있으면 이것이 걸록입니다. lok기가 되죠. 이것이. 그래서 간목 같으면은 월지가 인월이라면 이것이 역시 걸록이 되죠. 걸록이. 12운성으로 걸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비견이죠. 비견. 그래서 비견격하고 이름을 부르지는 않는데 걸록격하고 부른다. 그래서 이런 격이 있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양인격입니다. 양인격. 양인격은 사실은 급격입니다. 급격격이라고 아니하고 양인격. 지지에 급자가 있으면은 여러분 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양인격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전체 격을 분류하는데 여러분 총 25가지의 격을 분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격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하나 이 공부를 해들어가면은 격을 취하는 방법을 알게 되게 되면은 얼마든지 격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조금 쉬다가죠.